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그럼 이번 주도 먼저 빠르게 투자 유치와 인수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PU와 같은 AI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죠. 퓨리오사 AI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퓨리오사 AI가 80억 원 규모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퓨리오사 AI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으로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서버에서 AI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 중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칩이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는 트레이닝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서 학습된 모델로부터 결과를 추론해내는 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2017년 4월 당시 3명의 멤버로 창업한 퓨리오사 AI는 같은 해 4월 네이버 D2SF로부터 첫 투자를 유치하고 현재 25명 규모의 팀으로 성장했는데요. 삼성전자, AMD, 퀄컴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제가 이 퓨리오사 AI를 2017년 말쯤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3명의 창업 멤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벌써 25명 규모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번에 또 80억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다는 걸 보니까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AI 얼굴 영상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CU박스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CU박스는 AI 기반 얼굴, 영상, 인식 알고리즘, 얼굴 인식 기반 원아이디 서비스 솔루션과 관련 장비의 국산화에 나선 스타트업입니다. 이번에 6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CU박스는 얼굴 인식을 활용한 출입 통제 장비 양산화를 위해서 올해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2013년부터 인천공항에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공급했고 서울, 과천, 대전, 세종 4대 정부 종합청사에서도 얼굴 인식 출입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수 인력 확보, R&D 투자 확대, AI 얼굴 인식 플랫폼 서비스 개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얼굴 인식 기술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필두로 대형 건설사, 빌딩, 공장 등에 사용되는 게이트와 출입 통제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CU박스는 장비뿐만 아니라 52시간 근태 관리, 공연장과 테마파크, 통합버스 등에 적용할 AI 얼굴 인식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이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왠지 친근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번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5개 광고 상품 개발 스타트업 스페이스에드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17년 말에 설립된 스페이스에드는 복합 상업시설, 오피스 등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토스 벤처스로부터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스페이스에드는 광고주에게 소비자의 관심사,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에 맞춰진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존의 대형 전광판이나 교통수단 등의 5개 광고와는 달리 특정 대상이 모여있는 실내 공간을 찾아내고 몰입도 높은 광고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5개 광고들이 타겟팅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낮은 광고 효율이 단점으로 항상 지적받아 왔었는데요. 5개 광고를 개인화시켜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로 마케팅 업계에 큰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성장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매주가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매주는 생체 신호 계측 기술과 IoT 기술을 결합해서 의료 사물 인터넷 분야가 요구하는 의료기기 솔루션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를 일상에 적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하이카디는 가슴에 부착하는 소형 기기로서 앱과 웹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의료 사물 인터넷 분야는 해외의 애플워치나 아이리듬 등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국내 심장 모니터링 기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주의 성장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뉴스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기술보증기금이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 보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신산업, 신기술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지난 1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가 유난히 심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혁신 기업들이 이 숨통을 틀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기보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을 연계에 지원할 수 있는 우대 보증을 시행해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 제품, 서비스의 조기 시장 출시와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지원 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규제 자유특구 소재 기업은 별도 우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승인 기업이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서 기보에 보증 신청을 하면 기보는 R&D 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 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해준다고 합니다. 기보는 신청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보증 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까지 감면해줍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일보 진보라는 점에서는 인정해야겠죠. 여기에 기보의 자금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포가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10개사가 참여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 SPMA 쉐어드 퍼스널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SPMA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산하의 협의회로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발전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 나갈 방침인데요. 현재 고고싱을 운영하는 메스아시아를 비롯해서 다트 쉐어링, 디어 코퍼레이션, 더 스윙, PUMP, 윈드 모빌리티 코리아, 921, 지바이크, 올룰로, 플라잉 등 전동 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했습니다. 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요즘 아주 핫한 시장이죠. 이제는 코스포의 독립협의회가 생길 정도로 규모가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킥보드 공유 서비스인 라임이 한국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다 보니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아주 시급할 것 같습니다. SPMA가 이 역할의 중심을 맡아주길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빌리티가 통합되던지 아니면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제도가 통합되던지 참 눈에 보이는 새로운 모빌리티 만날 때마다 앱 다운받고 카드 인증받고 하는 게 저는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방법이 나오길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어서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 메일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몇 달 전 카카오톡 문자 전송 서비스를 런칭한 데 이어 이제 이메일까지 그 서비스 영역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넓혀가고 있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 메일은 카카오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더보기 탭의 메일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수발신과 대용량 파일 첨부 등 기본 기능 외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춰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너무 멋진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또 어떤 추가 기능들이 있을까요? 네, 카카오 메일은 스마트 분류함을 통해서 청구서와 쇼핑, 소셜, 프로모션 등 이메일을 자동 분류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불필요한 이메일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휴지통으로 이동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메일을 자주 주고받는 상대를 관심 친구로 설정해서 모아보기를 하거나 관심 친구에게 메일이 오면 카카오톡 채널 조르디를 통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 통화, 영상통화, 문자 이어 메일까지 서비스를 하게 되면 사실상 현대인의 모든 소통 채널을 포괄하게 되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없이 다양한 신사업을 만들어가는 와중에도 본질인 소통 서비스를 고도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메일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 퓨처슬랩이 11월 14일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5번째 데모데이를 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데모데이는 퓨처스랩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개소 등 글로벌 진출을 기념하고 2020년 글로벌 비전을 알리는 자리인데요. 핀테크와 헬스케어, 커머스, 콘텐츠 분야 육성 기업 발표 외에도 글로벌 스타트업 발표, 연사 키노트, 패널 토론과 스타트업 인재 채용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키노트 연사로는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의 대표,
황성현 카카오 부사장이 나섰는데요. 런치 토크에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김나희 작가와 조민희 로켓펀치 대표, 투자 생태계 인사이트는 김홍일 디캠프 센터장과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이 참여합니다. 또 배우 이재훈이 스타트업 엔젤 투자자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한 퓨처슬랩 데모데이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멋진 행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신한 퓨처슬랩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으로 진출한 것은 정말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로켓펀치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울산업진흥원과 주식회사 오투벤처스가 서울 앱비즈니스센터 지원기업의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14일 성동구의 감성문화공간 카페봇에서 2019 서울 앱비즈니스센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서울 앱 비즈니스 센터는 앱 관련 아이템을 보유해 사업을 진행 중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성장을 육성하는 서울시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앱 개발 테스트용 최신 장비 대여 등 IR 데모데이 참가 지원 및 성장 지원, 무료 입주 공간 등을 지원하는데요. 11월 14일 열리는 데모데이에서는 투자 유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스타트업 8개가 투자자를 위한 기업 IR을 발표합니다. 더불어 20여 명의 투자자와 참여 스타트업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 앱 비즈니스 센터는 앱 개발에 특화된 지원센터로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곳이죠. 이번에 발표하는 스타트업들의 면면들도 아주 훌륭한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처럼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